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총리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를 했는데요.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이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그런 자세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한 시간. 청문회장에서 국가 비밀일 경우에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취사 선택에서 답변을 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다가 고를 수가 없어서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정이 되신 건지 막판에 되신 건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21일 날 공식 발표가 됐는데 언제 후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정자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로 내정됐으니 장관직을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식적으로 사의를 할 것 같은데 사의를 할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청와대나 누구와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선례들을 찾아보고 또 지금 업무 진행을 위해서 혹여 어떤 총리가 것이 되지 않고 낙마가 되셨을 때 그때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예. 병역 면제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 면제율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다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2% 정도가 병무청의 통계입니다. 2.2%. 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물론 모르시겠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입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15%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빈곤하신 분들도 많으신지 참 모르겠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병역 이제 면제 받으신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법대를 다녔으니까 사법고시를 봐서 법무관으로 갔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후보자는 당시에 대학 재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연기를 하셨고 이때 병역 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군대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말씀드리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기회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학부 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대학원까지 가서 대학원 재학 중에 시험 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오래전의 기록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이 면제됐는지는 후보자도 저희도 문서로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죠. 사실 단마진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로도 군 면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후보자가 과연 단마진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았나. 그리고 이게 정말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두드러기가 심하신 분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는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일 때도 공익요원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현역 복무를 하는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파왔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적을 전부 다 지우고 밑에 부분만 공개해서 보내주셨던데, 그런 생활기록부는 누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셨는데, 81년도에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아니, 답변만 하세요. 아니, 여러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따로. 저는 예. 대학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생활기록부를 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소위 요즘 뭐 3%세대, 5%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 다 어디에 원서 낼 때 생활기록부를 학교 가서 발급해 옵니다. 근데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참 암담하실 것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런 부분은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뭐 안 된다 하는 그런 선례를 극복하고.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엔 지극히 건강하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부 훈련병에 연대장 하셨고, 생활도 학부부로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또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정말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김광진입니다. 119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짧은 거였는데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건을 담당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 중에 송무사건이 있고 자문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무사건 중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신 게 있고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한 게 있고 변론에까지 안 이른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 이른 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119건 중에서 송무사건 중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송무사건이 몇 건이고, 그리고 자문사건이 몇 건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출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법조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위 19금 자료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다 요구를 드렸는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은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없고, 제가 한 2년 전에 법인을 나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신고할 때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119건을 다 내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있는지, 그걸 당사자가 지금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또 기억에 의해서 아니요, 기억이 아니라 태평양에도 있을 것이고, 뭐 법조윤리위원회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국회나 이런 데 제출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답변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냐는 거죠.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선임계가 제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요? 그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의 시도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법인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명을 저희가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후보자가 선임계를 몇 건을 냈는지 자체가 뭐 위증이다 아니다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이후에 다른 분이 계속 질문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은수미 의원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열심히, 그러면 예. 메르스가 내일 처음으로 오늘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이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답변은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본래 이제 처음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총리 직접 후보자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총괄한 것이 예. 대독총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행정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아니,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들이 같이 노력을 했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선 사태를 다 수습한 뒤에 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은 오래 전 일이고 30몇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저도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식의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 게 꼭 후보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부처가 국회를 대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료 자체에 대한 왜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예를 들면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병적 기록표입니다. 병적 기록표를 처음에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위에 나온 것 같은 이런 희미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해요. 아마 누가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 총리 인청팀에서 이제 저희 제출해 온 거죠. 총무팀에서, 예. 병무청을 통해서 했든 여튼 예. 이렇게 흐릿하게 오다 보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 똑같은 표를 받았을 텐데 왜 7월 4일과 7월 10일의 차이점을 모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렇게 오고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 인청이 됐을 때도 이와 관련 이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알아볼 수 없게 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문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근데 제가 국방위원인데 이 병적 기록표가 이렇게 흐릿할 수가 없다. 다시 제출해달라. 아니면 의원이 직접 대전을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6일이 걸렸던 이 서류가 1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팩스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본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 자료로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표를 내라고 하면 병적 증명서를 내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계신 것 7월 4일 날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7월 10일 날 수도통합병원의 최종 만성 단마진 진단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일 날 수통에 가셔서도 추가적인 그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일 겁니다. 아마 처음 가서 예. 수통에서 검진 받은 다음에 정밀 검진을 받도록 해서 그 뒤에 갔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예. 납니다만 마지막 뭐 7월 10일로 되어 있는 그날 이전일 겁니다. 그날이거나 그날 이전이거나.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7월 4일 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받는 예, 신체 검사 예. 그걸 예. 받고 나서 5일이든 6일이든 다음 날 수도통합병원에 따로 한번 가서 진료를 받으신 거죠.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거죠. 예. 예. 지금 병무청은 계속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병적 증명서에도 7월 4일 날 면제 받으신 걸로 인청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표뿐만 아니라.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잘못된 거다. 총리팀에서는 수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병무청의 어떤 직원도 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데 어떤 실무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예, 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병적 기록표에 보면은 맨 처음 수검일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수통 정밀 검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뭐 병무청에 뭐 여야의 또 증인이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수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초기 처음 진단할 때는 그 줄에 쭉 뒤에 보면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뒷줄에 이상인- 도장을 찍는 난에 원래 공란을 남겨놔야 되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밑에 그- 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 그렇죠. 맞죠. 그게 예. 맞겠는데 그 당시 관행은 이상까지만 적어놓고 정밀검사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을 나머지 여백 칸을 채웠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병무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원들 예, 오면 알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가 퇴임하시고 나서 예전에 장관 청문회 때 노회찬 의원께 후원금을 내시는 게 한번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공직자는 아니셨습니다만은 변호사인 시절에 200만 원을 정치자금을 후원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기타 가신 건 아니고 특정한 개인 국회의원과 후보자에게 그 기부하신 거다 이렇게 선관위가 답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 정치인인지 누구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선관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게 그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기부한 200만 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및 후보자 후원에 기부한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에 기탁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물어봤으나 기탁금은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탁금에는 리스트가 없고 국회의원에 내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누구에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고 지금 말씀 들어도 뭐 부적절하게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 때까지 누구신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한번 알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뭐 누굴 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잠원동 아파트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다운 계약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적으로 뭐 사실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입하신 가격은 4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에 신고하신 거는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이것이 법제화돼서 그 당시에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세 혹은 탈세를 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을 했던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그 당시에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려면 4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와 3억 3천짜리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작성해서 있습니다. 신고한 예. 것이 맞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뭐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당시는 법제가 지금과 좀 달랐다는 점과 또 거래 관행 등을 좀 감안해서 대부분의 이해해 후보자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사과 표명은 해왔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사과 표명할 의향이 없습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더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한데 계속 아까도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법을 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관예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보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말하는데 후보자는 월봉으로 1억씩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전관예우로 그 정도 급에서는 정당하다, 관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보수는 상식선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적당한 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아니요, 송구하다는 후보자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나 정도의 전관이면 그 정도의 보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래도록 쌓여있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로 내장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후보자께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들이 관례라고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득권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적폐의 대상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데 이게 사법부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똑같거든요. 지금 제가 국방위원입니다만은 군피아 양성해가지고 장군들이 옷 벗고 나가면은 방산업체 취직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러면 업체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선주업체에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나가서 선주업체에 나가고 그렇게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기부금 2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주시면 집에 가서 좀 자료도 좀 혹시 있는지 그때 자료를 좀 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기부를 했는지 자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3번에 나눠서 하셨는데. 예, 그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주지 않고 계시고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부금 내역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 기부금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낸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에게 낸 건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에 생각나면 답을 주겠다 하면 또 내일이나 주시겠죠. 그러면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인데 이런 게 어떤 문제냐면 국민들께는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원식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마나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뺏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제분의 병적기록표 이거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미리 받아야 하느냐. 아드님 같은 경우도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경제력 있고 빽 있는 가정이 아니었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의 자제분은 어쨌든 빽 있는 집에서 지금 군생활을 하셨던 시기인데 그러면 육군 병장으로 사실은 전역하셨으니까 별 문제될 게 없어요. 빨리 제출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받아오면 아드님은 주특기가 3번 바뀌거든요.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PC병으로 바뀌는데 PC병이었는데 아드님이 회사에 냈던 이력서에는 부관으로 일했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방식을 고의적으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들도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병역 문제도 사실은 후보자 본인의 병역 이것도 입증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야당이 무슨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뭐 건강상의 사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다면
뭐 비공개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건보공단이 그러니까 병원 기록은 10년 지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 자체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이분이 건보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피부과에서 지출했는지 뭐 약국에서 했는지 어떤 병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죠. 그 자료도 예.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도 10년 지나서 다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제가 들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를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실 때는 마지막 날 밤 8시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없다라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10년 지나서 폐기됐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온 자료에 예. 후보자 본인이 개인 서류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만약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확인했었는데 건보공단에도 자료가 10년 지나서 폐기됐다라고 예, 들었는데 그 자료 그러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자료 주시고 뭐 아주 편하게 보자면 후보자께서 대학 시절에 이 병을 알아왔다 하셨고 10몇 년 동안 17년 동안 알았다고 하니까 17년 동안에 본인의 사진 한 장도 저희한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에 뭐 옷을 벗어서 증명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가 있고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또 이것과 관련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메르스와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소위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중대 재난에 해당한다면 중대본부 경우에 현재 따라서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도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고 있고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대책회의도 했고 각 정부 부처들의 부총리가 컨트롤 각별한- 타워라고 오전에 또 브리핑을 했었던데요. 예.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해외에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가 진행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예, 상향이 됐습니다. 예.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렇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병무청이 이 후보자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수백 명의 신체검사 기록을 뒤져가지고 저걸 찾아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병무청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변호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 생각이 없습니다만 병무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이렇게 계속 외국에서 보내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개인의 병적기록부를 저게 한 명이면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다 뒤져서 찾아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후보자가 지금 계속 연관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수기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에도 면제 일자가 7월 4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문제인데 저 거론하신 세 분도 전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관계 하나만 좀 바로잡자면요. 1980년도에 현역 비율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비율은 39.1%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40%가 현역이라고 해서 60%가 면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면제 비율은 6.5%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병역 면탈의 ABC의 기본은 그 신검을 하는 그 의사를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서를 그 대상자가 몇 개월치,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단마진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의료 기록이 필요하고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1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기록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록을 만들어주는 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군 면탈이고요. 그 도장을 찍었던 분들과 관련된 사항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아드님과 관련한 것을 이제 뭐 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받아서 명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 근데 공교롭게도 대구지검에 계실 때, 그러니까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 고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드님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이 작전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가 어디 있죠? 대구에 있습니다. 예. 아드님도 복무기간이 후보자와 정확하게 동일해요. 2009년 9월부터 11년 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당시에 이작 사령관과 꽤 친분이 높으시죠?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모임에서 두세 차례 정도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세 차례요? 그러고 참 거기가 뭐 따로 또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이는 모임에 몇 번 그렇죠. 모였습니다. 대구기독 CEO 모임을 따로 결성하셔서 모이는, 예. 두 분이 공동대표시잖아요. 거긴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두 분이 공동대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는 두 분이 공동대표인 걸로 전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로 그분도 공교롭게도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동일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직이 3번이 이제 변경된 걸로 아드님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보면 뭐 언론과 식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들, 어쨌든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법무부 출입 기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특이하게 대부분은 언론사와의 간담회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한 경우만 특정한 신문사와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신 내역을 공개하셨어요. 그게 8월 22일 날 간담회를 하셨다. 어떤 언론 2013년 8월 22일 날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참 특이하게 바로 다음 날 그 신문 일면과 6면 전면 상단을 다 틀어가지고 그 언론이 22일 날 밥을 먹고 23일 날 취재를 하고 24일 날 기사를 언론 1면과 6면 상단을 털어서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나 검찰총장 대림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딱 그 시기인데 적절한 일이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후에 뭐 총리 후보시니까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기자와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이렇게 법무부의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그게 어느 언론사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언론사 기자단과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무슨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사가 지금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대로 언론이나 또 그 외부 기관들과의 소통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 기사 자체는 그와는 관계없이 제가 뭐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제가 일반적인 보도라고 장관의 기본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근데 22일 날
업무 추진비를 썼다고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자가 23일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기사가 송고된 건 24일날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총리가 만약에 되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냐 그걸 질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되시면 어쨌든 국민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 건데 후보자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철희 작전사령관과 같이 하시는 그 모임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연합 예배를 할 때 그 기도회 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803에 불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도 뭐 같이 낭독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데요. 한 가지 이제 궁금증,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는 건데,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화 시설, 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그 이유가 일반 교화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는 불교가 운영하는 그 보호소나 이런 것들도 다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민영교도소가 만들어질 때 공모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교계도 공모에 참여했었고 또 다른 여러 종교단체들에서도 공모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공모를 거쳐서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은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재소자 교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종교가 많은 교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있어서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교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샘물교회와 관련해서 기고를 본인의 블로그에 쓰신 것 때문에 뭐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뭐 기사를 접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종교 문제와 또 공적인 업무는 구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아프간으로 가자라고 하는 글을 쓴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그 제목으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징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하는 아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이 아프간이었기 때문에 아프간으로 가자고 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을 쓴 것이지 내용을 보면 갈 수 없다 지금. 물론 이 기고문은 네, 그렇게 기재한 바가 공식적인 있습니다. 본인의 공직 활동을 하시면서 쓴 건 아니고 개인의 블로그에 쓰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프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7,000명에 불과하니까 영적으로 죽은 나라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총리가 서록 되신다면 이런 인식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동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게 전직 대통령의 비하 발언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공안 검사기 때문에 승진 안 시켰다 뭐 이런 게 이제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그 장교일 경우에 장교들의 복무 이력 카드 이런 것들 다 제출해서 실제 그분이 신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또 승진할 만했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합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람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제 검사에 복무하는 기록 당시 이런 기록들 이건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검사로서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런 걸 좀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제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저는 검찰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왔지만 지금 그런 글을 통해서 또 이런 논란이 생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제출할 의향은요?
뭐 자료를 필요하면 뭐 나중에 열람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부처가 다 비슷한 상황으로 무슨 매뉴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들이 비슷합니다. 아까 그 선관위의 기부금 관련해서도 방금 답이 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답변을 해드리겠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아까 기억에서 수첩을 찾아보시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저녁에 찾아보시더라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후보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부금 말씀이시죠? 예, 기부금요. 뭐 제가 뒤에 확인을 해봤는데 예. 여야 정치인과 예. 그다음에 전직 정치인들하고 현직하고 그 당시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제 가까이 있던 이런 정치인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성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여야를 떠나서요. 중앙선거방송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방송위원장이면 선거와 관련한 중립성이 상당히 요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때 그것까지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그냥 하신 거죠. 가까이 그러나 있는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아드님과 차용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왜 차용을 하다가 후보자가 되니까 이것을 증여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됐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뭐 원래 당초 취지로 아들의 자립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계속적으로 장관이 되시든 아니든 유지를 하셨으면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내정을 받고 증여로 전환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지인은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그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증여라고들 많이 말씀들 할 거다.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다 내고 정리하자. 차용증을 쓰셨잖아요. 아드님하고 차용증을 쓰셨는데 네. 이 차용증을 쓸 때 후보자께서 차용증을 보셨습니까?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봤던 것 같습니다. 봤던 것 같죠. 예, 예. 근데 희한하게도 후보자는 뭐 서명조차 돼 있지 않는 차용증이에요. 뭐 도장이든 서명이든 전혀 돼 있지 않는 차용증이고 지금 3억을 빌렸는데 이 서류만 보면 10년간에 3억을 갚는다. 근데 매달 100만 원씩 갚는다고 해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갚으면 얼마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완납할 것인가에 관한 계산을 하고 만든 그런 대여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용증이라고 차원에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교육적 차원에서 우선 차용해주고 앞으로 결혼 초에 어떻게 삶을 잘 꾸려가는가 이것을 보고 자립심이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법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전문가께서 하신 건데 정상적인 차용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시간 때문에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번에 동영상에 나왔던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의 이걸 뭐 강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 강연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예, 전 대통령 예. 지내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자천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연수원장으로 가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미련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환란으로부터의 도피성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의 이 행위들이 환란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피를 도운 거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의 발언이니까 뭐 그대로 이해해달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란이라는 것은 뭐 보통은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질의하시겠죠?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 쓰신 시간은 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입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이 15%입니다. 왜 이상하게도 고위공직으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가정이 빈곤하신 분들도 많으신지 참 모르겠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병역 이제 면제 받으신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법대를 다녔으니까 사법고시를 봐서 법무관으로 갔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후보자는 당시에 대학 재학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연기를 하셨고 이때 병역 면제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군대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말씀드리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공부를 그게 했는데 마지막 기회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학부 중에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대학원까지 가서 대학원 재학 중에 시험 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오래전의 기록이고 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이 면제됐는지는 후보자도 저희도 문서로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죠. 사실 단마진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기, 단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걸로도 군 면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후보자가 과연 단마진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았나. 그리고 이게 정말 후보자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후보자께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례를 극복하고 예, 후보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극히 건강하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학부 훈련병에 연대장 하셨고 생활도 학부로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또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정말 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후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김광진입니다. 119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짧은 거였는데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건을 담당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중에 송무사건이 있고 자문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무사건 중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신 게 있고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변론을 한 게 있고 변론에까지 안 이른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 이른 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119건 중에서 송무사건 중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송무사건이 몇 건이고 그리고 자문사건이 몇 건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출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법조율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위 19금 자료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다 요구를 드렸는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은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없고 제가 한 2년 전에 법인을 나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신고할 때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119건을 다 내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있는지 그걸 당사자가 지금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결국 또 기억에 의해서 아니요, 이제 기억이 아니라 태평양에도 있을 것이고 뭐 법조윤리위원회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법조윤리 국회나 협의- 이런 데 제출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답변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냐는 거죠.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선임계가 제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요. 그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의 법인에서- 시도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 법인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명을 저희가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후보자가 선임계를 몇 건을 냈는지 자체가 뭐 위증이다 아니다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이후에 다른 분이 계속 질문하실 것 같고요. 아까 은수미 의원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열심히, 그러면 예. 메르스가 내일 처음으로 오늘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이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답변은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본래 이제 처음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총리 직접 후보자에게 회의를 총괄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것이 예. 대독총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행정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들이 같이 노력을 했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군을 면제받을 정도의 두드레가 심하신 분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는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도 이 정도의 상황일 때도 공익요원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현역 복무를 하는 수준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려서부터 만성이었기 때문에 아파왔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도 했는데 오늘 뭐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성적을 전부 다 지우고 밑에 부분만 공개해서 보내주셨던데 그런 생활기록부는 누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서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주셨는데 81년도에 공직자가 되셨으니까 이후에 한 번도 어디에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좀 아니, 답변만 하세요. 여러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력서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따로 저는 특별히. 대학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생활기록부를 떼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도 소위 요즘 뭐 3%세대, 5%세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 다 어디에 원서 낼 때 생활기록부를 학교 가서 발급해 옵니다. 근데 이걸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참 암담하실 것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보고를 듣고서는 이런 부분은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뭐 안 된다 하는 그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총리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21일 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내정 발표를 했는데요.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뭐 그 이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며칠 날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자세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충분한 시간 청문회장에서 국가 비밀일 경우에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취사 선택해서 답변을 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다가 고를 수가 없어서 후보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내정이 되신 건지 막판에 되신 건지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21일 날 공식 발표가 됐는데 언제 후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정자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로 내정됐으니 장관직을 사의하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아니요, 상식적으로 사의를 할 것 같은데 사의를 할 테니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청와대나 누구와 조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선례들을 찾아보고 또 지금 업무 진행을 위해서 혹여 어떤 총리가 것이 되지 않고 낙마가 되셨을 때 그때도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예. 병역 면제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 면제율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뭐 그때 다릅니다만은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예, 않습니다. 2.2% 정도가 병무청의 통계입니다. 2.2%. 박근혜 정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면제율이 물론